3달 전이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저에게 오면서 네, 네, 내가 하면서 첫 음소를 반복적으로 더듬었습니다. 한 그 주에는 3-4번 정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제가 말더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더듬을 듣는데 굉장히 예민한 더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든 말든 지적하지 말고 웃으면서 반응을 잘해주면서 잘 들어주세요. 아이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좀 즐겁고 재밌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어떤 표정이나 어떤 피드백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불안 요소, 또 스트레스를 부모로서 잘 관찰을 하시고 개선해 주세요. 아이들이 말더듬 극복을 하는데, 말더듬 치료를 하는데 어렵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말을 더듬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128회, 발달도 빠르고 말도 잘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말더듬을 시작한 이유라는 편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은영 박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는 이유는 아이의 말을 잘하려고 하는 요구와 실제 말하기 능력의 불균형, 이 간극이 있으면 더듬게 돼요 라고 말을 하고요. 이 아이는 평소에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좀 아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는 부모님 혹은 유치원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말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관념, 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이의 말하기는 바로 생각도 안 나고 늦고 부족하고 더듬을 때도 있습니다. 그 간격이 아이를 굉장히 좌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말을 잘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혹은 어떤 마음이 불안해서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번 말할 때는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 스스로가 더욱 긴장하게 됩니다. 이 긴장은 좋은 기관의 근육들까지 힘을 주게 돼서 다시 말을 더듬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더듬은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첫째 잘 들어주면서 좀 억지 미소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사실 처음에 말을 여러 번 더듬었을 때 마음은 정말 내려앉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표정이나 어떤 피드백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더듬은 내가 말더듬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아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아이 스스로가 내가 말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매우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그러는 순간에 아이는 나는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큰일 났네. 하면서 스스로 말을 할 때 이 감각 더듬이가 예민해집니다. 조금만 더듬거나 좀 대답을 늦게 해도 몸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큰 문제 없는데 라고 할지라도 아이 스스로는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좀 늦게 말하거나 어려운 발음을 할 때 조금 더듬더라도 아이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오은영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가 말을 하는 실제 능력과 그 다음에 아이의 요구, 이 간극이 점점 커지겠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눈덩이처럼 악순환으로 말더듬 말막힘으로 더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첫 번째 영상 말더듬 이유를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어른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에게도 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아이에게 좀 관찰을 했습니다. 첫째 아이의 어떤 분노와 스트레스를 좀 관찰을 했습니다. 저와 첫째 아이와 매일 하는 루틴이 있어요. 매일 하원을 저의 차로 유치원까지 가서 제가 아이를 태우고 오거든요. 근데 항상 첫째 아이와 제가 하는 어떤 씨름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고 딱 문제가 나오면 저는 좀 차를 바로 타야 되는데 아이는 첫째는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전벨트를 안 매겠다고 하거나 집에 와서 동생을 보면 또 막 질투를 하더라고요. 좀 기다리고 있었고요. 집에 와서 좀 동생을 질투를 하다 보니까 하원 시간을 좀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더 늦게 늘리고요. 그 다음에 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안전벨트를 안 매겠다고 해도 그래 다음번에 꼭 매자 이렇게 하고 네, 그냥 안 매고 태우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아이가 꽈랑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첫째는 그 3달 동안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더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한 3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당시 일주일 정도만 3-4번 정도 더듬고 그 다음에는 네, 이게 말더듬이 또 보인 적이 다행히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원래 저의 그 첫째 아이가 원래 말더듬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딱 관찰해서 없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아이들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기관들이 다 발달을 한 게 아니니까 말을 더듬을 수도 충분히 있고요. 실제 유아 중에 한 7%는 말을 더듬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로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원할 때 좀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때 야자를 했던 것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했던 것처럼 아이 입장에서는 유치원 긴 시간 동안 답답했겠구나. 좀 냅둬야겠다 해서 기다리고 또 집에서 어떻게 하면 또 첫째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결국에는 마음이 어려울 때 결국 긴장을 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을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뭐 3달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말더듬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저희 아버지도 저희 외삼촌도 말더듬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초기 대응으로 이렇게 아이를 대했습니다. 만약 더 심해졌더라면 좀 더 많은 기법들을 적용해 보았을 것 같아요. 3달 이상 아이가 원에서 생활도 어려울 정도의 말더듬이라면 언어치료시설에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한 5세나 6세가 넘어가게 되면 언어치료시설에 가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내가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비정상적인 건가 보다라는 인식 말이죠.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 매우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면 집에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첫 번째는 아이가 말을 더듬든 말든 지적하지 말고 웃으면서 반응을 잘해주면서 잘 들어주세요. 아이가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좀 즐겁고 재밌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의 불안 요소, 또 스트레스를 부모로서 잘 관찰을 하시고 개선해 주세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말더듬이 생겼다라는 사실을 100% 맞다 아니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모로서 다양한 시도로 아이들의 마음, 긴장감을 내려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채널이 작다 보니까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시면 저의 영상을 다시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